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오픈 칼큘레이션 기능입니다. 오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산업 과정에서 가스들이 들어가게 되며 이 들어간 가스가 물질과 반응을 한 다음에 이제 가스가 빠져나오게 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오픈 칼큘레이션 모드를 이용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먼저 저희는 리액턴트 윈도우에 반응할 가스를 A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중앙의 그림을 보시면 A로 설정한 가스가 들어가게 되며 이것이 리퀴드 스틸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마친 가스는 가스 프로덕트의 형태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정의 반복됨에 따라서 리퀴드 스틸의 조성과 그리고 빠져나가게 되는 가스 프로덕트의 조성 또한 바뀌게 됩니다. 오픈 칼큘레이션 모드에서 저희는 스텝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가스가 단 한 번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지정해준 스텝만큼 가스가 들어갔다 빠져나가는 것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 오픈 칼큘레이션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이미지를 보시면 초기 설정 값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97.9%의 철, 그리고 소량의 다른 원소들이 포함된 합금에 사용될 가스로 산소를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선택하였기에 산소 앞에 A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A 부분에 0.1이 기입되어 있고 스텝에는 10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 스텝마다 0.1g의 산소가 주입이 되며 주입된 산소는 이제 리퀴드 합금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한 뒤에 남은 가스는 빠져나가게 되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또 0.1g의 산소가 주입되는 식입니다. 이 과정은 설정해준 10이라는 값에 따라 10번 반복이 되게 되며 스텝들이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리퀴드 합금의 조성이 변하게 되며 기체의 조성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계산 결과를 통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 하단에서 온도와 압력 또한 조절을 해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퀄리브리엄 부분에 오픈 버튼을 눌러주고 칼큘레이트를 눌러줌으로써 오픈 칼큘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팩트 세이지에서 앞에서 본 값들을 기입하여 오픈 칼큘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후의 엔탈피 값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을 박스에서 해제시켜 주시고 이제 스피시드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FE, C, MN, 그리고 SI, 마지막으로 사용될 기체인 O2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 퀀티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C의 0.1, MNSI의 1, 마지막으로 O에 A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E 같은 경우는 97.9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닛은 그램으로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FactPS와 FTMISC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본 반응에서는 많은 기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FactPS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FactPS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넘어가집니다. 페이즈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가스와 FE 리퀴드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원래는 다른 페이즈들도 설정을 해줘야 되지만 현재 이제 결과물이 가스와 그 리퀴드 상태인 FE만 등장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가정하에 이렇게 두 개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오픈 칼큘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퀄리브리엄 부분에 오픈 버튼을 눌러주시고 스텝에는 10, A에는 0.1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와 압력 같은 경우는 1600도와 1atm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는 섭씨 기준입니다. H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지워주시면 되고 칼큘레이트를 누르면 계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스텝 1을 보시면
처음에 O2 가스가 0.1g 주입되었을 때 반응을 마친 후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먼저 4.09의 10의 마이너스 3승몰의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밑쪽에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몰 비율이며 약 0.97의 CO, 그리고 약 0.02의 CO2, 그리고 쭉 이어져서 가스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리퀴드 합금의 조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Fe 리퀴드 바로 아래를 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순수 원소가 아니라 SiO, MnO 같은 혼합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더 밑에 있는 시스템 컴포넌트를 확인함으로써 Fe 리퀴드의 원소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더 보기 좋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O의 매스 프랙션을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C의 경우도 5.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텝들을 조금 뛰어넘어서 5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먼저 가스 부분에 CO와 CO2 비율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스텝 1에서 CO2 비율이 거의 없던 것에 비해 CO2가 많이 올라왔고, 반대로 CO의 비율은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반응에서 산소가 리퀴드 철과 반응하여 그 안에 있는 카본을 끄집어내게 되는데, 그 카본을 끄집어내는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본 대비 O2의 비율이 큰 CO2가 더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Fe 리퀴드를 확인하게 되면 시스템 컴포넌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본의 함량이 훨씬 더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스텝마다 O2들이 주입되게 되고 그 O2들이 Fe 리퀴드에 존재하는 카본들과 반응하여 빠져나가기 때문에 스텝들이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리퀴드 Fe의 카본 함량은 낮아지게 되고, 빠져나가는 가스의 CO와 CO2 함량이 CO2가 더 많아진 쪽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스텝인 6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변화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에 따른 카본과 옥시진의 함량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웃풋을 눌러서 플롯을 직접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웃풋 탭을 누르셔서 플롯을 누르시고 플롯 더 리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y-axis 같은 경우는 이 경우 웨이트 퍼센테지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 x-axis 같은 경우는 페이지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알파로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알파를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페이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가 결국 스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X축이 스텝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Y축에서 어떤 종류의 원소를 우리가 플롯을 할지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상태가 아닌 Fe 리퀴드 안에서의 원소의 비율을 추적할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게 되면 FeLQ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eLQ 바로 밑에도 이제 엘리멘트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 원소들 뿐만 아니라 SiO, MnO 또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옥시진이 SiO의 형태로 또는 MnO의 형태로 특정 여기 연력학 모델 계산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옥시진의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엘리멘트가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엘리멘트의 밑쪽을 보시면 Mn, Si, O, C 이 네 가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닫아주시고 플롯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 이렇게 그래프를 했을 때는 그래프들이 다 밑에 눌려가지고 보이지가 않게 되는데요.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서 먼저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로그 0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0 값을 먼저 바꾸어 줘야 합니다. Y축 근처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축과 관련된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탭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0을 없애기 위해서 Y축의 미니멈 값을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꿔준 후에 이제 위쪽에 있는 Edit을 클릭을 한 다음에 Change Scale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이제 Y축에 설정을 다시 한번 변경시킬 수 있는데 스케일 타입을 Y에서 로그 Y로 바꿔줍니다. OK를 누르게 되면 아까와는 달리 그래프를 확연히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쭉 관련 설정을 다시 지정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Edit에서 Change Scale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한 후에 인크리멘트 부분과 Labels at 부분을 0.1과 0.5로 바꿔주겠습니다. 또한 축의 값을 보면 00.5라는 값들도 보이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축 설정으로 들어가 Y축의 포맷을 예를 들어 0.00 같은 형태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아까와 같은 문제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축이 좀 더 깔끔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 선들을 클릭하면 위에 Selected 부분에 이것이 O인지 아니면 C인지 어떤 원소인지 각각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각 선들 옆에 따로 레이블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하고 옆에 T자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레이블을 더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는 24 정도, 앵글은 0도, 그리고 볼드 폰트를 이용해서 레이블을 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소의 경우에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레이블을 한번 더해줘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 되면 아까 페이지는 스텝과 똑같다고 했으니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서 Fe 리퀴드 속에 녹아있는 옥시진과 카본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플롯한 결과는 처음에 설정을 해줄 때 압력을 1기압으로 해줬을 때고 압력 또한 변경시켜가지고 어떻게 결과값이 달라지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값을 0.001로 바꾼 다음에 calculate를 누르면 이제 압력이 0.001 atm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아웃풋에서 플롯을 누르고 굳이 같은 과정을 반복할 필요 없이 이제 repeat 플롯을 눌러주시게 되면 됩니다. 한 가지 부분을 더 살펴보면 초기에 이제 산소의 값을 지정을 해줄 때 퀀티티를 그람 단위로 해주게 됐는데 여기에서 A 옆에 몰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몰 단위로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A 쓰고 스페이스 하나 누르고 몰을 더해주게 되면 이제 몰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오픈 캘큘레이션과 관련하여 간단한 예시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이 진행되는지 또 이 결과값들을 어떻게 플롯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스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반응하고 나가는 과정을 오픈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백스테이지의 오픈 캘큘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스텝마다 물질의 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또 빠져나오는 기체의 조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